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지금 한참 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또 하고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경매 물건 늘어나고 있고 좀 양극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나 그 서울의 청약 열기는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지켜볼 만한 청약 단지 관련해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뭐 핫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있나요? 네, 다음 주 이제 공공분양 사전 네네. 청약이 뭐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서울 마곡이랑 그리고 경기도 하남 교산, 네네. 뭐 남양주 진적, 구리 갈매, 인천 계양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될 만한 좋은 입지의 사전 청약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곡은 지금 한참 막 그 계속 이래 좀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곡은 또 이번에 사전 청약 네네. 그 나오는 입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 안에 위치된 곳이라서 네네. 아마도 굉장히 뜨거운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마곡 단지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입지가 있는데 어딘가요? 네,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10-2단지로 지정된 지역인데요. 네네. 이 뒤에 지도를 보시면 네네. 이제 통정역이랑 마곡역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하려면 한 10분 좀 안 걸리는 그런 네네. 정도 소요되는 곳이라서 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고 주변이 또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굉장히 네네. 아파트 단지가 이미 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그러네. 인접해 있어서 풍부하네요. 네,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좀 입지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뭐 조금 버스 한두 정거장이면 9호선이랑 공항철도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네, 마곡에서 가장 좀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 마곡 나루역이거든요. 그 네네. 인근에 이제 LG 아트센터 뭐 이런 것도 네네. 그 지금 지어져 있고 굉장히 가면은 쾌적해서 가끔 방문해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곳이 좋기는 한데 저쪽은 또 주거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아래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도보로도 한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라서 네네. 뭐 마곡 나루역 생활권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인근에 이대 그 목동 서울병원도 좀 크게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세권, 뭐 네. 병원 인프라 잘 갖춰 있고 저도 서울식물원도 가봤는데 네. 바로 마곡 나루역 옆에 있더라고요. 네, 마곡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네네. 핫플레스라서 가면 젊은 분들 네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이 공공 사전 청약 자체가 네네. 또 특히 여기는 나눔형 토지 임대부로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거의 취지 자체가 청년들 특히 이제 자금이 좀 많지 않은 네네. 청년들의 거주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라서 네네. 거기에는 정말 가장 적합한 그 위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그러면 됩니다. 나눔형 토지 주택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그러면? 네, 나눔형 토지 네.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 네네. 말 그대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나눔형. 네네네. 나눔형인데 토지 임대부가 붙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약 3억대 정도로 예상을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5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네. 5년 이후에는 그 공공기관에만 이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일반 민간끼리는 처분이 안 되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환매할 때 차익이 생긴다면은 네. 차익을 나누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그리고 수분양자가 7, 공공기관이 3 이 비율로 그 수익을 나누고요. 만약에 그때 환매 금액이 분양가보다 낮다. 그럼 네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네. 손실도 그렇게 7-3으로 나누게 돼서 똑같이 나누는 걸로. 네, 그래서 차익이든 손실이든 공공기관과 함께 좀 나누는 거고요. 네네. 토지 임대부가 붙은 거는 분양가가 끝이 아니라 매월 토지에 관련된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소유를 할 수 없고 건물만 소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빌려 쓰는 입장이라서 토지의 임대료를 뭐 매월 얼마씩 지금 이제 납부를 하게 69만 됩니다. 7,600원인데 네. 사실상 뭐 2,400원도 하면 70만 원이라 네. 적은 돈은 또 아니네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 아파트 월세 시세가 150만 원 전후반 정도 되거든요, 대충.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렴한 시세의 뭐 40% 정도 수준이라
저렴하죠. 그러면 만약에 5년 지나면 그 새로 사게 되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는 안 내는 건가요? 그건 공공기관에서 사게 공공기관에서. 되니까 예, 아, 처분을 사니까. 해도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일단 장기로 임대할 수 있고요. 40년이 지나면은 또 다시 40년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80년의 거주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할 일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타인한테 이 임대 조건 하는 것들을 양도할 수도 있어서 좀 다양한 그 좀 적은 금액으로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게 가장 네네.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지금 신청 자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 그 세대 주일 필요는 없고 네네. 무주택 세대원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네. 다만 마곡지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동일 순위의 경쟁일 시에는 서울 거주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일단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서울 청년들이 좋겠네. 네, 그 네. 인근에서 좀 오래 거주한 거에는 가점을 3점 주고 네네. 뭐 자녀가 또 많이 있으면 3점 주고 이런 식으로 가점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워낙 입지가 좋고 이게 시세 차익이 생길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보면 네, 미달된 물량만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하니까 사실상 그냥 그렇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뭐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네, 네. 뭐 생애 첫 뭐 주택 구매자들에게만 해당될 확률이 높네요. 네, 대부분은 서울에서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네, 있고요. 워낙 또 작고 공급 물량이 260 네. 보니까. 이 토지 나눔형 토지 임대부로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고덕 강일 3단지가 네네. 이미 사례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거기도 위치가 한강에도 좀 인접해 네네네. 있고 굉장히 좋아서 높은 경쟁률로 이제 끝났는데 청년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다 가점 만점자들만 당첨이 됐고 네. 신혼부부 유형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공급은 만점자만 당첨이 됐어요.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여기 주변 시세는 뭐 아파트 주변 시세는 어떻게 돼요? 주변이 바로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게 마곡 엠블리 그 10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 대충 네네. 보시면 11억에서 15억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건물 차익만 해도 뭐 상당하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소유하지 않긴 해서 아. 사실은 이제 이게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그 소유권을 가져오긴 하지만 토지는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세금은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지가 뛰어나서 차익이 기대는 되지만 그걸 또 나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환매하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건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 3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뭐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하기보다는요. 네네. 그냥 그 이 취지 자체가 청년들 위한 실거주 안정을 보장하는 안정적으로 거기 살 수 있게 때문에 해주겠다. 네,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들 그 되게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안정적으로 좀 저렴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좀 바람직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당장에는 막 많이 누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소위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곳에 네.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3억이라는 금액도 사실 청년들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전용 모기지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대 5억 원까지 LTV 80%로 DSR 네네네. 미적용되는 그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네네. 금리 자체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최고 네. 한 3%대까지로 나오는 상품으로 그 할 수가 있어서 네네. 네, 청년들 위주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그러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청약 전략이라 해야 되나? 네.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네네. 자체가 그 일단은 가점이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이 하루 차이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특별 공급이랑 그 일반 공급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특별 공급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당첨되고 싶으시면 네. 특별이랑 일반을 둘 다 넣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특별 공급이 당첨되면은 일반 공급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그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특별 공급에 당첨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 번 당첨이 되면은 그 당첨 횟수가 세대당 1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여기가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네. 이걸 좀 아껴두고 싶다 하면은 그냥 특별 공급은 안 하고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반으로 하면 특공은 또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나중에 쓸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런 전략이 있네요. 아, 중요한 거네요. 네. 그걸 주의해서 본인 이걸 여기 쓸 건지 말 건지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 토지는 어쨌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접 이제 소위 일반 분양하고 다르니까 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어쨌든 지금 뭐 기대되는 뭐 좋은 단지이니만큼 고민해서 잘 청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